신복 씨에겐 탄산음료가 물이고 또 밥입니다. 평균적으로 한 10병 먹어요, 하루에. 하루에 페트병으로 10병은 마시니 한 번에 너댓 병을 사는 건 일상입니다. 콜라를 4병이나 드시는 거예요? 예? 요거 4병 하루도 먹어요. 아, 모자라요. 꿈도 접고 힘들게 일하던 그때 처음 맛본 탄산음료의 맛에 매료돼 지금까지 30년 넘게 마시고 있습니다. 달콤하면서도 톡 쏘는 시원한 맛 탄산음료. 문제는 액상 과당. 250ml 콜라 한 캔엔 각설탕 7개에 달하는 당분이 들어있습니다. 하루 평균 1.5리터 탄산음료를 10병씩 마시는 강신복 씨는 매일 각설탕 약 420개를 먹고 있는 셈입니다. 강신복 씨도 평소 탄산음료를 즐겨 마십니다. 늘 곁에 두고 수시로 탄산음료를 마시죠. 마실 때 기분이 어때요? 시원해요. 목구멍도 시원하고. 물 대신 탄산음료를 마실 정도. 신복 씨에겐 탄산음료만큼 맛있는 게 없습니다. 방 한편에는 신복 씨의 탄산음료 사랑이 흔적처럼 남아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10병 먹어요, 하루에. 하루에? 예. 마시고 싶을 때 언제든 마실 수 있게 집안 곳곳에 탄산음료가 비치돼 있습니다. 아니, 집에 음료수가 떨어지면 좀 불안해요. 집에 없으면요, 기분도 좀 안 좋아요. 행여나 탄산음료가 떨어지지 않도록 수시로 사다 놓습니다. 하루에 페트병으로 10병은 마시니 한 번에 너댓 병을 사는 건 일상입니다. 콜라를 4병이나 드시는 거예요? 예? 요거 4병 하루도 먹어요. 하루 만에 다 드세요? 아, 모자라요. 탄산음료를 양손 가득 사들고 집으로 갈 때만큼 마음 넉넉해지는 순간도 없죠. 형님, 안녕하세요. 아침 저녁으로 2시간씩 복싱을 하는 신복 씨. 한때는 패더급 챔피언을 꿈꿨던 복싱 선수였습니다. 복싱이 좋은 이유가 예, 뭐라고 생각해요? 저요? 멋있잖아요. 그냥 우퉁 딱 벗고 그냥 주먹으로. 남자다워서? 네, 멋있어요. 하지만 부상으로 선수를 그만두고 해병대에 입대했고 제대 후에는 생계전선에 뛰어들어야 했습니다. 꿈도 접고 힘들게 일하던 그때 처음 맛본 탄산음료의 맛에 매료돼 지금까지 30년 넘게 마시고 있습니다. 어우, 더 맛있죠. 목탈 운동 막 해서 특히 여름에 땀 흘리고 먹으면 진짜 맛있죠. 땀 흘면서 전 콜라만 먹었어요. 신복 씨에게 탄산음료는 맛도 맛이지만 답답한 속을 뻥 뚫어주는 위로기도 합니다. 저녁 시간 편찮은 어머니 대신 밥상을 차립니다. 평소 밥 생각이 딱히 없지만 어머니 때문에 밥상 앞에 앉습니다. 아유, 맛없다. 종일 탄산음료를 마셨으니 밥맛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어머니 앞이라 최선을 다해서 먹어보지만 결국 남기고 맙니다. 부족한 식사는 탄산음료로 대신합니다. 평소 식사량이 이틀에 한 끼 정도가 답니다. 식사 다 하신 거예요? 예. 밥 많이 남으셨는데? 맛이 없어요.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뭐 3일 굶으면 도둑질도 한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한 열흘 굶어도
그냥 음료수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신복 씨에겐 탄산음료가 물이고 또 밥입니다. 신복 씨의 탄산음료 사랑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압니다. 어디를 가든지 탄산음료를 가지고 다니기 때문인데요. 주변에서 한결같이 끊어보라고 권유해봤지만 사실 지금까진 쉽지 않았습니다. 몸 생각해야 돼. 야, 앞으로는 이제 나이가 막 60이 넘었는데 몸 생각 안 하면 안 돼. 콜라를 끊어야 되는데 그냥 끊지는 못할 것 같은데요. 물과 밥 대신 탄산음료만 마시고 있는 강신복 씨. 건강은 괜찮을까요? 불안해요. 나쁘게 나올 때도. 신복 씨의 건강 상태는 어떤지 검사해봤습니다. 하루 평균 1.5리터 용량의 탄산음료를 10병은 좋게 마시고 있는 상황. 검사 결과는 어떨까요? 드신다고 들었는데 예. 혈당하고 요산 수치가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검사 결과 강신복 씨는 공복 혈당 수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난 당뇨병 전 단계로 나타났고 혈중 요산 수치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음료수를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음료수 하나에 들어있는 달달한 당 때문에 예. 혈당하고 예. 요산이 올라가 있고 예. 당뇨가 진행될 위험이 높으신 상태예요. 달콤하면서도 톡 쏘는 시원한 맛 탄산음료. 탄산음료는 물과 단맛을 내는 액체 상태의 당분인 액상과당이 기본 원료입니다. 여기에 이산화탄소를 주입해 탄산음료 특유의 거품과 식감이 만들어집니다. 문제는 액상과당. 250ml 콜라 한 캔은 각설탕 7개에 달하는 당분이 들어있습니다. 하루 평균 1.5리터 탄산음료를 10병씩 마시는 강신복 씨는 매일 각설탕 약 420개를 먹고 있는 셈입니다. 음료수 안에 들어있는 단맛은 대부분 과당이 내게 됩니다. 당을 액체 상태로 먹는 것과 고체 상태로 먹는 것을 비교해보면 당을 액체 상태로 먹게 되면 더 빨리 흡수되고 단맛도 더 빨리 나기 때문에 우리 몸의 보상 중추를 더 빨리 자극해서 더 많이 먹게 됩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액상과당을 먹게 되면 당도 빨리 오르고 더 많이 먹어서 우리 몸에 당뇨나 비만 같은 문제를 더 많이 일으킬 수 있겠습니다. 탄산음료의 원료인 액상과당은 당뇨병과 비만을 유발할 뿐 아니라 통풍 발병 위험도 높인다는 사실이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통풍은 혈액 내에 요산의 농도가 높아지면 생기는 질병으로 참기 힘든 통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우리가 탄산음료를 마시면 위, 십이지장, 소장 등의 소화기관을 거쳐 빠르게 흡수됩니다. 소장에서 흡수된 과당은 대부분 곧장 간으로 전달되고 대사되는데 이 과정에서 요산이 생성됩니다. 일반적으로 요산은 혈액에 용해돼 신장을 통해 소변으로 배출되지만 너무 많은 요산이 생성돼 혈액 내 요산의 농도가 너무 높아지거나 소변으로 잘 배출되지 않아서 요산이 축적되면 요산염 결정이 형성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요산염 결정은 관절 연골이나 그 주변에 침착합니다. 요산염 결정은 뾰족한 게 특징, 관절의 극심한 통증과 염증을 유발하는 통풍으로 이어지고 이게 만성화되면 통풍성 관절염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사실 과거만 해도 통풍 환자들이 생기는 주된 이유가 고기를 많이 드셔서 등푸른 생선을 많이 드셔서 술을 많이 드셔서 요산이 증가하고 통풍 환자가 증가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음주량도 조금 감소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대 사회에서 요산을 더욱더 증가시키고 통풍까지 발생을 증가시키는 주된 원인으로 음료수,
즉 음료수 안에 있는 과당이 제일 큰 원인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통풍 환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8년 43만여 명이었던 환자 수가 2022년 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좋게 하는 방법이 예, 음료수를 줄이시는 거예요. 예, 한 몇 주만 예, 콜라 안 드시고 예, 음료수 안 드시고 예. 물하고 탄수화물만 잘 예. 챙겨서 드시면 예. 분명히 좋아지실 겁니다. 예. 네. 예, 콜라 끊는 게 지금 걱정됩니다. 어떻게 끊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끊겠습니다. 그냥. 탄산음료 좋아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그런데 이 탄산음료 마시면서 걱정 한번 안 해보신 분은 없을 것 같은데 박 기자님도 탄산음료 평소에 많이 드세요? 네, 탄산음료 좋아합니다. 그래요. 이게 참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 탄산음료에 대한 연구는 진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이 탄산음료가 어떤 질환하고 연관되어 있는지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연구가 있어 왔습니다. 그중 대표적으로 이 하버드 보건대학원 연구 결과만 살펴보면요. 소비량이 늘수록 하루 동안 섭취한 칼로리가 많아져서 체중 증가와 비만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제2형 당뇨병입니다. 정기적으로 탄산음료를 마신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제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이 26%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세 번째는 심장질환인데요. 하루 한 캔 탄산음료를 마시는 남성은 드물게 마신 남성에 비해서 심장 발작이나 그로 인한 사망 위험이 20% 높습니다. 그 밖에도 만성 간질환이나 골다공증과 연관돼 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진짜 들어보니까는 교수님, 이 탄산음료 마시는 게 질환이 여러 가지랑 연관이 돼 있는데 왜 안 좋은 거예요? 탄산음료 마시는 게?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은 이제 식욕을 떨어뜨려주고 그다음에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는 이제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게 되는데 네. 이거를 액체 상태로 이제 당을 섭취하게 되면은 이 호르몬 분비가 이제 나오다 잘 안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포만감이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제 탄산음료 섭취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탄산음료를 통해서 우리 몸으로 이제 당이 흡수가 되게 되면은 흡수가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우리 몸에는 혈당이 굉장히 빨리 고혈당으로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혈당을 낮춰주는 이제 인슐린이 일을 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 인슐린이 일을 너무 과부하가 걸리게 되면은 인슐린이 일을 못하고 퍼지게 되거든요. 이제 그걸 우리가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인슐린 저항성이 지속되게 되면은 2형 당뇨라든지 이제 고혈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발생할 수가 있고요. 이런 이제 만성 질환들의 발전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심내혈관 질환이라든지 각종 비만과 관련된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잘 생기게 됩니다.